안녕하세요. 김대기 선생입니다. 안조원의 만원사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조선 후기에 유배 가사를 대표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전문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아마 EBS 교재에 실려 있는 거 말고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되면 어떡할까 좀 걱정스럽죠, 그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글이 문학적으로 좀 의미를 갖는 것은 조선 후기의 유배 가사 가운데 하나인데, 다른 유배 가사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배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유배 가사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결백을 주장을 하고요. 죄가 없는 나를 빨리 불러달라고 하는 어떤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글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안종원이라는 분이 정조 임금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대전 별감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임금의 돈을 훔쳤어요. 횡령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제 범죄,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러서 유배를 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 내용에 뭐가 없겠어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글이 혹시 지금 EBS 교재에 실려 있는 거 말고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틀림없이 거의 현대어로 출제가 될 거고요. 거의 현대어로. 여러분 이런 거 나가시면서 맥락을 잡을 때 지금 이게 유배지에서의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맥락을 잡으시면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재 펼쳐보시고요. 첫 부분부터 읽어나가면서 해석을 해볼 텐데요. 아주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내용이 일단 그 서울에서 추자도로 가는 과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추자도 섬에서 볼 부분은 뭐 부산이든 어디든 간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출발을 해가지고 추자섬까지 가는 뱃길이 있겠죠. 뱃길에서 파도가 심하게 일어서 죽을 뻔해서 그 얘기가 앞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추자섬에 이르러서 이 섬 되게 엿같네?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모습이 나올 거고, 마지막 부분에는 뭔가 삶의 슬픈 감회, 그런 것들이 글 속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기본적인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상징성 같은 건 없으니까 해석만 차근차근 잘 되면 큰 무리 없이 이해될 수 있는 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아마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일었던 모양입니다. 큰 파도를 산악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굳이 얘기한다면 과장법 정도 쓰였겠네요.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가, 하자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큰 배 모양입니다. 크나큰 배가 조리 젓듯 오장육보 다 나온다. 조리가, 이런 복조리 본 적 있죠, 그죠? 쌀 같은 데에서 쌀 씻을 때 조리를 갖다 놓고 이제 쌀 위에 뜬 그 건물 같은 걸 건지는 건데요. 쌀 씻을 때 물 위에 있는 조리처럼 배가 많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큰 배가 산악 같은 파도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오장육보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배 멀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배지인 추자도 섬으로 가는 과정에서 큰 파도를 만나서 배멀미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 봅니다. 천은 입어 남은 목숨 마저 진하게 되었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은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남은 목숨, 죽지 않았어. 원래는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금의 은혜로 사형당하지 않고 유배지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 바다에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천은 입어서 남은 목숨. 자, 임금이 살려준 목숨 마저 진하게 되었구나. 여기서 마저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라는 뜻이에요. 자, 초안 건곤 한 영중에 장군 기신은 대련이와 서풍 낙일 명나수에 굴삼녀는 불원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교재 뒤에 기신과 굴삼녀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보시면 아실 거고, 그걸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맥락을 보자고요. 맥락을. 하자가 지금 뱃길에서 파도 때문에 배멀미도 하고 있고요. 이제 목숨이 이제 끊어질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야.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한 영중의 기신은 될 수 있지만 명나수에 빠져 죽은 굴삼녀는 되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교재에 이게 누군지 설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맥락만 잡으시면 돼요. 하자가 되고자 하는 것, 하자가 되기 싫은 거죠. 이거는 둘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임금을 위해서, 자신의 임금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야. 내가 지금 파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나는 죽더라도 임금을 위해 죽을 수 있지만 물에 빠져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다음으로 가봅니다.
다시 읽어보고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초안 건곤 한나라 영중에 기신은 되려니와 기신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서풍나길 명나수의 굴삼년은 되고 싶지 않다. 차역 천명 할 일 없다. 인생 일사 어찌 일생일사 어찌하리자. 차역 천명 이 또한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것 이것도 하늘의 명령이니 어찌할 수 없다.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거 어찌하겠는가. 자,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가 이거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지, 그제? 그러니까 모든 건 전부 다 하늘의 명령이야. 운명론적인 체념이 드러나 있는 거죠. 상황 이해하시겠죠? 계속 지금 추자도로 가는 과정에서의 위태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몰 사생 삼주야에, 자, 출몰 사생 뒤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죽고 사는 고비를 넘기는 거죠. 죽고 사는 고비를 3주야, 3일 동안, 3일 밤낮을 넘겨서 노를 지우고 닷을 지니, 의역을 하면 배를 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죽고 사는 고비를 3일 밤낮 동안 배를 저어서 가보니 수로천리 지내니 추자섬이 여기로구나. 드디어 유배지 추자섬에 온 겁니다. 3일 밤낮을 죽고 사는 고비를 넘겨서 배를 저어오니 천리나 떨어진 곳에 추자도가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는 과정에서 하나는 기억하면 되죠. 하자가 지금 파도를 만나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 걱정할 만큼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3일 밤낮을 달려서 유배지인 추자도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천리, 백길 천리라고 했는데 설마 우리나라 섬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시에 사용되는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자의 정서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멀다라고 하는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앞에 한 단락은 추자도 섬에 오는 과정에서 높은 파도를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자가 느끼는 정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다음 단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은 이제 추자도 섬에 처음 딱 도착해서 그 섬에서 느끼게 되는 하자의 정서 혹은 감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당연히 긍정적인 말은 나올 리가 없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중으로 들어가니, 도가 섬도자죠. 섬 안으로 들어가니라는 뜻이에요. 추자도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적하고 태심하다. 자, 하자가 지금 처음 느끼는 정서가 외로움이죠. 자, 적적함이 태심하다, 매우 극심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사면을 돌아보니 날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 보이는 것은 바다고 들리는 것은 물소리다. 처음에 추자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자가 지금 느끼는 정서가 적적하다, 너무 조용하다, 적적하다, 외롭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단락. 벽해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서 섬이 되었으니. 자, 벽해상전 많이 본다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는 상전벽해죠. 뽕나무같이 바다가 되다. 세상이 많이 변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건 좀 다르지, 그지? 앞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의역을 해봅시다. 이런 뜻 같아요. 상전벽해,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길 때,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길 때,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길 때, 모래가 모여서 섬이 되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이제 추자도의 모습입니다. 모래가 모여서 섬이 되었는데 추자섬이 생길 때에는 천직 지옥이로다. 자, 이곳은 모래가 모여 섬이 되었는데 이곳 추자섬은 지옥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말은 추자섬에서 받은 가장 부정적인 인상을 집약하고 있는 말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해수로 성을 쌓고, 자, 바닷물로 추자섬에 성을 쌓고 운산 구름산으로 문을 지어서 세상이 끊어져 있으니 인간 세상은 아닌 것 같다. 자, 왜 지옥 같다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요것과 같은 맥락인 것처럼 보여요. 섬에 처음 갔을 때 적적함을 느꼈죠, 그죠? 여기 와보니까 내가 살던 한양과 너무 달라. 그 번화했던 한양에서 이 조용한 섬 추자도에 오니까 너무 적적해. 이놈의 섬은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바닷물로 아무도 못 나가게 성을 쌓고 구름으로 문을 만들어서 세상과 딱 끊어져 있는 그런 곳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는 지금 여기서 세상과의 단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섬이 지옥 같다라고 표현했고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풍도 섬이 어디냐? 지옥이 바로 여기인 것 같다. 풍도도 지옥이에요. 지옥이 어디냐? 바로 지옥은 이곳이다. 추자섬에서 받은 부정적인 인상을 집약하고 있는 말이 지옥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보이는 하자의 정서를 하나로 딱 끄집어낸다 그러면 속세와의 단절감이죠. 세상과의 단절감 이런 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가봅니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네 집으로 가잔 말인가?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엎어진다. 자, 이제 이 부정적인 섬, 지옥 같은 섬에 왔어. 유배지에 왔다고 해서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유배에 온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빌붙어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느 집에 간단 말인가? 갈 곳도 없어.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나니까 가는 걸음마다 엎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다음 단락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앞에 단락 몇 줄부터 먼저 보고요. 이 집에 가서 의지하자고 하니, 자, 이제 투자도에 가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 나 좀 재워달라 혹은 먹여달라 의지하자고 하니 가난하다라고 핑계하고 거절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집에 가서 주인하자고 하니, 마찬가지에 주인한다는 말이 내가 주인하는 게 아니라 저 집에 가서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쉽게 말해서 새들어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니 연고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 침탈, 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는 집집마다 유배객을 아무도 돌봐주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죠? 유배객을 돌봐준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밥만 주는 게 아니라 걔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음식도 나누어주고 돌봐줘야 되니까 당대 가난한 어떤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음 단락으로 가봅니다. 이 집 저 집 아무된들 적객 주인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 자, 적객이 유배객이라는 뜻이고요. 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은 의역을 합시다. 유배객을 돌봐주는 일 누가 좋아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하자 자기가 생각해봐도 나 같은 유배객을 누가 좋아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고 다음 단락 갑니다. 이 집 저 집 아무된들 적객 주인 누가 좋아하겠는가? 관력으로 핍박하고 새 부득이 맡았으니, 자, 다 싫어하는데 그럼 누가 맡아야 될 거 아니야? 데리고 온 관리 하나가 아무나 찍어가지고 야 네가 맡아. 그래서 관력으로 협박한 거예요. 나온 그대로 읽어보면 관력으로 핍박하고 네가 무조건 맡아. 관의 힘으로 핍박을 하고 새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맡았어. 주어가 없죠, 그죠? 누군가가 이제 이 사람을, 하자를 맡게 된 겁니다. 맡게 되니 관체다려 못한 말을, 자, 나를 맡은 사람이, 관체는 쉽게 말하면 관리예요. 관리한테는 하지 못한 말을 관리가 떠난 다음에 하자한테 불만을 터뜨리겠죠. 읽어보겠습니다. 관체다려 못한 말을 만만할 손 내가 듣네. 세간 그릇 던지면서 역정내며 하는 말이,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대화가 나올 거예요. 나를 대화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할게요. 나를 맡아준 주인의 말을 인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맡기 싫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를 데리고 온 관리가 아무나 하나 찍어서 야, 네가 이 사람 맡아 라고 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 맡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관리가 시키니까 맡기는 맡았는데 관리 앞에서 하지 못한 불만을 관리가 떠나고 나니까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간을 집어던질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뭐 밥그릇 숟가락 다 집어던지면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읽는 한 단락은 화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냐면요. 저 나그네부터입니다. 읽어볼게요. 저 나그네. 자, 나그네는 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나그네 생각해 보시오. 주인 안이 불쌍한가? 자, 내가 안이 불쌍합니까? 자, 지금 신세 한탄을 시작하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 나그네 생각해 보시오. 주인 안이 불쌍한가?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닌데 관인들은 인정받고, 자, 잘 사는 집에 널 맡기면 될 텐데 관리들은 인정을 받아서 이게 뭔데? 뇌물을 받은 거예요.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손님네는 혹언을 들어서, 혹언이 유혹하는 말이죠. 꼬드기는 말. 그러니까 또 의역을 해봅시다. 나 말고 우리 동네에 잘 사는 놈이 많아. 잘 사는 놈이 많단 말이야. 걔네 집에 가면 되는데 관리들은 걔네 집한테서 그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 같은 적객을 거기 안 보내고, 또 너 같은 적객들은 그 사람한테 야, 저 집이 제일 좋아. 그런 이상한 말을 듣고, 깨이는 말을 듣고 여기에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저 나그네부터. 자, 나그네고 화자라 그랬죠. 저 나그네
생각해 보시오. 주인 아니 불쌍합니까?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닌데 관인들은 뇌물을 받고 손님들, 당신 같은 적객들, 당신 같은 유배객들은 혹언 뭔가 유혹하는 말을 들어서 구태여 내 집으로 연분 있어 왔습니까? 나랑 무슨 인연으로 우리 집에 와 있습니까?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 살림살이가 담백한 줄 보시다시피 아니합니까? 담백하다는 말을 의역을 해보면요,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봐라, 우리 집이 지금 얼마나 가난하냐. 내 삶이 담백한 줄, 가난한 줄 보면 모르겠습니까? 자, 계속 지금 주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부분 또 읽어볼게요. 앞뒤에 전답 없고, 자, 우리는 우리 집 앞과 뒤에 논과 밭도 없고 전답이 없고 물속으로 생애해서, 자, 물속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아마 고기 잡아 먹고 산다는 말이겠죠. 물속으로 생애해서 앞 언덕에 고기 낚아 운역에 장사하러 가는데 산망 얻어 보리 섬이 믿을 것이 아니로세. 산망이 그물인데요. 자, 그물 얻어 보리 섬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기 잡아 가져가 봐야 쌀도 제대로 못 사온다. 의역하면 가난한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산망 그물 얻어서 보리 섬이 믿을 것이 아니로세. 보리 한 섬도 사지 못합니다. 신겸, 처자, 세 식구. 자, 나를 포함해서 처자, 세 식구. 자, 신겸, 처자, 세 식구. 호구하기도 어려운데,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양식 없는 나그네는 너는 무엇 먹고 살려고 하느냐? 집이라고 서 볼 수 있을 것인가? 기어들고 기어나며 방 한 칸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가 없네까지 여기까지가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주인은 원치 않게 적객 하자를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관리한테는 불만을 말하지 못하고요. 이 사람한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저렇게 좋은 집이 많은데, 부잣집들이 많은데 왜 하필 세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넌 도대체 뭘 먹고 살 거고 넌 도대체 어디서 잠을 잘 거냐?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 해석하실 때 주의해서 잘 보시고요. 자, 이제 다시 하자로 돌아옵니다. 자, 띠자리 한 입 주면서 당하에 거처하니. 띠자리가 아마도 이렇게 뭐 돗자리 같은 것이겠죠. 돗자리 하나 주면서 우리 집에는 방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 살아. 돗자리 하나 주면서 당하가 담 아래일 겁니다. 담 아래에 거처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짐승도 많기도 많구나. 자, 맥락 이해하시겠죠? 하자가 이 사람한테 불만만 대지게 당하고요.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적대기 하나 가지고 담 아래에서 살게 되었는데, 자, 뭐 눅눅하기도 하고 짐승들도 굉장히 많다. 이제 자신의 신세 한탄이 시작될 겁니다. 자, 다음 단락 또 보지요. 발남은 구렁뱀. 자, 구렁이 뱀. 자, 긴 구렁뱀. 그 다음에 뼘 넘는, 한 뼘이 넘는 청진의라, 진해. 아까 짐승이 많다 그랬죠. 그죠? 그 짐승이 구렁이하고 진해 같은 걸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발 남는 구렁뱀, 한 뼘 넘는 청진의라, 좌우로 둘렀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자, 지금 방에도 못 들어가고 담 아래에 살다가 보니까 주위에 뱀도 많고 진해도 많아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산에 일락하고, 서산에 해가 지고 금은밤이 어두운데 남북촌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을 더하는가. 자, 이제 하자가 이런 상황에서 밤이 되었어. 해가 졌단 말이야. 해가 졌는데 어딘가에서 슬픈 소리가 들려요. 슬픈 소리가 이게 들려서 하자의 근심을 더하고 있답니다. 이 말을 다르게 고치면 하자의 정서가 심화되는 거죠. 어떤 슬픈 소리 때문에 하자의 정서가 심화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 줄에 나올 겁니다. 한 줄 더 읽고 얘기하죠. 별포에서 배 떠나니 노젓는 소리로 오구나. 자, 이 슬픈 소리가 뭐냐면요, 노젓는 소리예요. 이게 왜 슬프겠어요? 나도 저 배를 타면 한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나는 못 돌아가는 신세구나.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자의 슬픔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의 역할은 하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기억을 해둡시다. 자, 다음 갑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 아침에 조 바늘 드니. 자, 눈물로 이제
갈 수 없는 처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새워서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니 덜 쓸은 보리밥에 덜 익은 보리밥에 무장덩이 뭐 된장 같은 거예요. 된장 한 종지로구나. 자, 반찬도 없이 보리밥을 먹는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단락. 한 단락 남았네요. 자, 한술 떠서 보고 큰 덩이는 내어놓고. 자, 한술 떠먹고요. 큰 덩이는 일단 내어놓는답니다. 아마 이게 문맥을 보면 내일은 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먹으려고 조금 떼어놓는 것 같아요. 한술을 퍼서 보고 큰 덩이는 내어놓고 그도 저도 아주 없어 굶을 적이 간간이라. 자, 보리밥에 된장 한 사발인데 그 누추한 음식조차도 없어서 굶을 적이 많다, 배고플 적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름날은 길긴 날에 배고파 어렵구나. 의복을 돌아보니 내 옷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 염천 찌는 날에. 자, 추자도는 서울보다 남쪽 지방이죠. 남쪽 지방의 이 더운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가 손바지처럼 두꺼운 바지예요.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눌러서 굴뚝막은 덕석 같다. 덥고 겁는 것은 다 버리고. 자, 지금 내가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두꺼운 바지를 입고 있어. 빨지도 못했단 말이야. 자, 이 바지가 더럽고 검어지는 것은 집어치고서라도 말하지 않고서라도 냄새는 어찌 할 것인가. 자, 지금 뒷부분에서는 자신이 지금 먹고 사는 거, 밥 먹는 거, 배고픔이죠. 자, 배고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의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있을 겁니다. 더 나오게 되면 자,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유배지의 어려움이에요. 유배지의 어려움. 그래서 아마 만약에 만원사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뭐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 뭔가 더 지문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전부 다 요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유배지에서의 어려운 부분이 나오게 될 것이고 후기 가사답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맥락을 잡아서 해석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말고 다른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